안녕하세요. 저는 18년 동안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는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 3일 정도 일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다른 투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 3일을 하루에 3, 4시간 일해서 네. 버는 수익이라거나 반영구 화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일하는 시간 대비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시간 대비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구 화장 창업은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시술을 받게 됐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너 이런 일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그냥 흘리듯이 한 얘기에 좀 뭔가 제 마음에 쏙 박혀가지고 바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배우다 보니까 이 일은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 반영구 화장 하시는 샵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창업하기에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용실만 해도 한 건물에도 몇 개씩 있고, 네일아트 샵도 마찬가지고, 미용 분야 쪽이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되는 곳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강생들한테. 제 바로 옆집에 창업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반영구 화장의 좀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고객들이 저를 보고 오시더라고요. 얼굴에 하는 시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더라 그러면 해외에서도 오시고,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왔다 가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에 창업하느냐, 언제 창업하느냐보다 누가 창업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창업을 하고 싶다면 몇 개월 정도 준비가 필요하고 돈은 얼마나 들고 좀 이런 얘기도 너무나 다양해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원을 찾으실 때 꼭 3군데 이상을 방문해보고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라고 해요. 그만큼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떤 환경에서 배우느냐가 중요해서, 또 금액적인 부분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비용으로 배우실 수 있고요. 배우시는 기간은 보통은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창업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은 처음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창업할 비용이 없었어요.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그래도 작게나마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 한 칸 방을 저희 샵으로 꾸민 거예요. 베드를 놓고 아파트에다가 전단지를 붙이면서 2, 30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고 오게 되나요? 과연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오신 분이 계셨어요. 문어발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막 붙였는데 그중에 2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오신 이유가 뭐였냐면, 애기 엄마다 보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갑자기 없던 눈썹이 생긴다거나 뭔가 그 외모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고객들의 얼굴이 약간 광고판이 되는 일이어서 그렇게 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오셔서 저의 처음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지.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니 저희 남편과 상의를 해서 가게를 조그맣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기회가 돼서 규모를 넓혀서 차리게 됐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쭉 이어져서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업을 해볼까? 네. 하는 사람한테는 부러운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겠다 네네.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처음으로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마케팅 하더라도 글쓰기가 중요하고, 블로그에서 마케팅 하더라도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서 미리미리 본인의 일하는 기록들을 좀 써 내려가신다면 그런 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세요? 저는 다이어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거나, 그리고 차트 같은 데도 손님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고객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셨나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들이 고스란히 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나가는 것 같고, 처음 시작했을 때 고객을 만나서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쓰고 제가 그것들을 연습하고 막 대본도 쓰고 말하고 계속해서 외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니 지금은 누가 물어봐도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제 자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책도 내셨잖아요. 네.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출간하게 됐는지. 제가 반영구 화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연히 전자책 쓰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가벼운 마음에서 출발을 했어요. 담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제목처럼 반영구 화장 1인 창업 프로되기라는 건데, 초보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준비되었다고 했을 때, 그 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 프로되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객들을 상대할 때 내가 어떤 프로페셔널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가 이 반영구 화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출간하고 나서 네. 변화된 점이나 변화된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책을 출판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신랑이 되게 좋아했어요. 책이 아직 팔리지도 않았는데 저를 좀 많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신랑이 뭐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만족과 변화 중에 하나였고, 출판을 함으로써 저의 또 다른 카테고리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일에 대한 제안들도 받게 됐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요? 전자책 출판 과정, 인어책 쓰기에서 출판을 하셨는데 네. 참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너 책 쓰기를 먼저 쓰신 선배님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일단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 책의 목차가 막 정리가 되어 있는 과정이었고, 또 최창희 코치님을 만나면서 그 정리된 것들이 또 한 번 다 다듬어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마 혼자 있으면 지금까지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저 혼자로는 이런 결과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질 수 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위너 책 쓰기를 통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어쨌든 기간 안에 챌린지처럼 무조건 해내야 됐고, 또 저와 같이 하시는 동기분들도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맞춰주시다 보니까 아주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책을 쓴다는 거를 주변에도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미 많이 권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책을 내가 어떻게 쓰냐, 나 글 못 쓴다 라고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엄청나게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저처럼 제 이야기를 그냥 소소하게 들려드려도 충분히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저는 했잖아요. 저는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책을 써봐라,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너의 인생에 뭔가 한 가지 가죽이 남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주변에 많이 권했던 것 같아요. 미리 이런 준비를 하면 좋다.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적어보시지 말고 일단 제목부터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를 정해보시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누구나 위너 책 쓰기를 통해서 작가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 쓰는 거 어려우시면 SNS 글쓰기 정도라도 꾸준히 나의 기록을 해보시면은 글 쓰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인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인 창업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먼저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되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먼저 갖추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풀어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빨리 하겠다는 욕심을 좀 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채워졌을 때 어느 순간 나를 찾는 고객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채우고 충분히 다져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뭐 다른 분야보다 반영구 화장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좋은 선생님을 찾으시고요. 제 책에 나와요. 좋은 선생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배우셔서 익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찾기에 주력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는 거라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직접 일하지 않고 내 몸을 쓰지 않고 이 일을 수익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할 때 깜빡 잊어버렸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시작을 하시는데 대부분 아까 전에 이 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니냐 막 이런 말씀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포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두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만두시는 순간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공하실 때까지 계속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